안녕하세요. 국어공부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어공부는 고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국어가 과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 국어라는 과목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15분 정도의 짧은 강의로 여러분의 실력을 업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공부는 뭐라고 여러분? 배우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미 국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한국인인 내가 시험을 볼 때마다 외국인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문제점을 찾으셔서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어 공부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아미쿠스 국어 발전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국어 공부하면 보통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국어 공부를 하면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요. 또 시험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용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으로 독서량이 부족해서 언어가 두렵다라고 생각하시죠. 또 집중력이 부족해서 언어 공부하기가 싫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국어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네, 선택지가 헛갈립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 2번하고 3번이 헛갈리죠. 자, 그런데 꼭 답을 찍으면 오답을 찍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선택지들이 왜 헷갈리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때 그 선택지를 헛갈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헛갈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헛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문 독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글자를 못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문을 읽긴 읽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또 지문을 읽다 보면 앞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또 왜 생기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이따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점, 무슨 문제점이 나오죠, 여러분? 문제풀이가 안 됩니다. 자, 문제풀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풀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틀리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어력은 여러분들한테 학습에 대한 능력, 다시 말하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 때문에 만약에 언어를 지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사고 과정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좋은 국어 점수를 맞을 수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든 수능 언어는 제일 먼저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이유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꽃은 문제입니다. 무엇을 묻는지 그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면 비로소 그 출제자가 낸 의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엄청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2004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문 다 보지 마시고요. 쌩까시고요. 보기 일단 쌩까시고요. 문제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설명한, 그렇죠? 보기에서 설명한 선택의 개념을 따를 때, 자, 그럼 무조건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따라가라는 조건이 되어 있죠? 선택의 개념을 따라가라 라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죠? 보기에서 설명한 걸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일단 지문은 제외된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런데 그 선택 중에서 또 무엇을 기준으로? 네,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선택지에선 여러분 뭐만 열심히 찾으면 되는 겁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택관계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시죠. 첫 번째는 서울입니다. 두 번째는 예전, 세 번째는 종, 네 번째는 어사, 다섯 번째는 밥. 여러분, 그럼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택관계를 보여주는 건 당연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분 지문을 볼 필요도 없고 보기도 볼 필요도 없다는 걸 누가 알려줬죠? 문제가 알려줬다. 이걸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건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문제 분석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꼭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시간을 또 많이 뺏기는 이 보기란 놈의 정체. 보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기 문제는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보기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창의적인 학습 능력을 묻기 위해서 보기를 낸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보기를 준 다음에 그 보기의 조건에 맞추어서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2009년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2009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 밑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물론 보기 문제는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점짜리 문제가 많죠? 3점짜리 문제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볼 테니, 자, 문제 분석을 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문제를 분석해야만 보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그죠? 보기의 경수를 평가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기의 경수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평가하라는 거죠? 경수를 평가하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한 말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선택지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경수가 한 말만 가지고 평가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쉽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문제를 쉽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보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조건이니까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경수는 어떤 할머니의 고통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죠? 자, 방송을 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2번 선택지 보세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라는 말 보이십니까? 여러분 방송을 본 건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경수는 할머니가 대비하지 못한 것이 누구 탓이다? 할머니 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할머니 탓이다. 자, 그럼 할머니 탓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번 선택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불행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할머니 탓인 건 여러분 사회적인 것에 반대 개인적이죠. 맞습니까? 그럼 개인적인 것에서 찾았지 사회적인 것에 찾지 않았다. 네,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읽어볼게요. 불행이 자기에게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런 불행은 나한테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누가요? 경수가요. 맞죠? 그럼 여러분 선택지를 한번 쭉 내려가 보시면 타인의 비극이 나를 엄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닥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 할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져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방송 도중 전화 녹음에 참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연민을 느껴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여러분? 도움을 준 거죠. 자, 그런데 마음은 뿌듯했지만은 일상의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치게 되면은 4번 선택지, 연민 때문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맞습니까? 네, 불쌍하다고 느껴가지고 도움 줬지만 연대로 나아가지는 못했군, 변화는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3번 선택지만 한번 보세요. 3번 선택지만.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을 연민의 대상에서 뭐했다? 제외했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이란 말은 보기에 나와 있지 않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죠? 보기를 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보기를 열심히 분석하려고 하시는데 그 보기를 어떻게 풀 건지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문제가 가르쳐 줍니다. 이 문제에서도 보기의 경수를 평가하라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되죠? 네, 경수의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경수가 하지 않은 말이 답이겠구나. 그럼 이 말은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보기를 쉽게 풀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수능은 능력이다, 지식은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능력시험은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은 맞는데요, 기본 용어가 없으면 솔직히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선택지에 나오는 말을 모르게 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지에 나오는 말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나오는 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과 내가 약속한 단어를 같이 알고 있어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능력 시험도 여러분한테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뭐죠? 지식,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약속,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 때 그쵸?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선택지가 영탄, 두 번째가 시각적 이미지, 세 번째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네 번째가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 먼 곳에서 가까운 곳,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탄적 표현이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뭔가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용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배우시는 학생들이시니까 제가 한번 꼼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는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가지고 쓰여지는 거냐면요,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라고 하는 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뭘까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에서는 100%는 아닙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정서를 표현할까요?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정서를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약속된 용어를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쉬워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지문에 대해서, 또 보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미쿠스 국어 발전소였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